그동안에 배우셨던 주역 3명 이름만 언급해 볼까요? 첫 번째는 동명사, 두 번째는 투부정사, 그리고 바로 전 시간에 배우셨던 세 번째 명사 플러스 일명 관계대명사절 세트 배우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3.5번째는요. 명사 플러스 관계부사절이라는 세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넘버링에서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1의 자리 숫자가 33 같은 점이 있나 보네. 근데 .5 다른 점도 있나 봐. 네, 맞습니다. 공통점 2개, 차이점 2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공통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판서에서도 느끼실 수 있다시피 단어 2개가 공통적으로 겹칩니다. 뭡니까? 명사, 관계라는 단어 2개가 겹치네요. 공통점 2개라는 거죠. 그럼 명사라는 단어에서 공통점 첫 번째 뽑아내 보겠습니다. 뭐냐면 세 번째와 3.5번째 모두 다 명사를 앞세우나 그 뒤에 관계대명사절, 관계부사절이 붙는구나. 위치적 관계가 똑같다. 명사 그리고 그 뒤에 관계라는 단어가 겹치는 절들이 백업하는 형식이구나. 이게 첫 번째 공통점이요. 위치적인 관계. 그 다음에 관계라는 단어에서 두 번째 공통점을 뽑아보겠습니다. 관계라는 말은요. 형용사 역할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즉 관계대명사절, 관계부사절 모두 형용사 역할을 하는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공통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차이점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이점도 이 판서에서 그대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연결고리가 다르다. 관계대명사절에서는 물론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세세하게 들어가면 that 말고 더 정확하게 써야 하는 연결고리가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많은 경우, 특히 회화상에서 많이 쓰는 만능 열쇠로서 소개시켜드렸던 that. 근데 관계부사절에서 쓰이는 연결고리는 아예 처음부터 이 4개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정리하면 연결고리가 다르다. 이게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근데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영상 끝부분에서는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다 라는 게 뭔지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영상 초반에서는 연결고리가 다르구나. 이게 첫 번째 차이점이요. 자, 두 번째는 가장 극명한 차이점인데 연결고리 다음에 오는 문장의 완성도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관계대명사절은요. 연결고리 that을 제외하고 그 뒷부분이 불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근데 관계부사절은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그러면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이 표현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완전한 문장 대비 주어 혹은 타동사의 목적어 혹은 전치사의 목적어 이 셋 중에 하나가 누락된 상태를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완전한 문장은 무엇입니까? 그런 누락되는 요소 하나 없다. 누락되는 문장 구성 성분이 하나도 없다. 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배우셨던 문장의 오형식을 아름답게 그냥 한국어 문장에서 내뿜고 있는 그 문장의 오형식 그 느낌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관계대명사절에서 배우셨던 그 예문에서 그 고민하셨던 그 지점 있잖아요. 여기서 뭐가 생겼댔지? 이 지점이요. 그 지점의 고민을 이 관계부사절을 하실 때는 그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다. 이게 두 번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아주 극명하죠. 여긴 불완전, 여기는 완전. 요거요. 그리고 그 불완전과 완전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 말씀드렸습니다. 자, 관계부사절 조금 더 딥하게 보시죠. 관계부사절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하면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연결고리 where, when, why, how 이렇게 쓰시고 그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옴으로써 이렇게 관계부사절은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관계부사절이 구성되어 있는데 하는 역할은 앞에 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3.5번째를 조금 더 딥하게 보셔야 하는 이 시점까지 오셨을 때는요. 이제 명사 특징을 조금 더 딥하게 말씀드려야 하는데 뭐냐면요. 관계부사절이 꾸미고자 하는 앞에 있는 명사는요. 거의 확정적으로 고정된 명사가 온다. 이거거든요.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은요. 관계부사절 안에 있는 연결고리가 where일 때는 어떤 명사가 와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where에서 느끼실 수 있다시피 다른 게 오는 게 아니고 장소명사가 와야 된다라는 거 느껴지시죠? 그러면 첫 단추를 풀어드렸으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받아들이실 수 있겠죠? when이라는 연결고리를 쓴 관계부사절 앞에 있는 명사는 어떤 명사이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하게도 시간명사. 자, why라는 연결고리를 썼을 때는요. 이유죠. 근데 이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 뭐 있죠? 거의 reason밖에 없죠. 그리고 how는요. 방법인데
way밖에 없죠. 물론 다른 것도 있는데 거의 확정적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던 게 그 이유입니다. why하고 how일 때는 reason 그 다음에 여기 way로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the reason과 the way요. 여기 앞에 있는 관사 있죠. 관사 그 다음에 이 reason과 way라는 명사에 붙을 수 있는 단복수 표현은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사가 달라질 수 있고요. 단복수가 달라질 수는 있으나 reason과 way 이 핵심 단어는 변동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where하고 when은 장소 그 다음에 시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the place, the time만 오는 게 아니고 대표성을 띈 the place, the time을 써드린 거지 얘네를 위시로 하여서 첫 번째는 온갖 다양한 장소 명사 다 올 수 있습니다. 이 where 앞에요. 그리고 the time이요. when 앞에 온갖 다양한 시간 명사 있죠. 다양하게 다 올 수 있습니다. 되시죠? 이 밑에 있는 두 개보다는 조금 더 유연성을 가지게 명사들이 다양하게 올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범주는 여기는 장소, 여기는 시간. 이 범주는 벗어나면 안 되겠죠. 자, 이 the place는요. 물리적인 장소뿐만 아니고 추상적인 개념의 장소 명사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추상적인 개념의 장소 명사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화면에 여기 보이시죠? 네, 이런 게 이 자리에 왔을 때도 where이라는 연결고리를 쓰시고 이렇게 관계 부사절로 꾸며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연결고리 4개 있잖아요. 이 연결고리 4개는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하냐면 보세요. 장소, 어떤 장소냐면 이러한 장소, 그 다음 시간, 어떤 시간이냐면 이러한 시간 되시죠? 이유, 어떤 이유냐면 이러한 이유, 방법, 어떠한 방법이냐면 이러한 방법 이렇게 해석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감 오시죠? 자, 한 가지 주의하실 건 뭐냐면 여기 the way how 있잖아요. 요거 하나, 요거 하나인데 the way how는 함께 못 씁니다. 그래서 the way만 쓰시든지 아니면 how만 쓰시든지 하는 겁니다. the way how는 이걸 경계로 해서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됩니다. 같이 못 쓴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3.5번째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 어떤 의미인지 아실 수 있어요 라고 했던 거 관계대명사들에서 쓰였던 연결고리 탭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지점이거든요. 여기 있는 연결고리 where, when, why, how요. 이 네 마리요. where, when, why, how요. 싹 다 that으로 퉁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the place that, the time that, the reason that, the way that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that 참 만능이죠. 세 번째 있었던 관계 대명사절에서도 만능 연결고리로 소개되더니 관계 부사절에서도 이놈을 대신해서 쓸 수 있다는 이 엄청난 that. 그럼 차이점은 뭐겠습니까? 뒤가 불완전하냐? 그럼 3번. 뒤가 완전하냐? 그러면 관계 부사절에 쓰였던 연결고리 네 놈의 대용으로 쓰인 that.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회화에서는요. 뭔가 the place where, the time when 물론 다양한 장소, 다양한 시간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정된 거 아니에요. 요거는 대표성으로 the place, the time만 쓴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두 개는 고정됐다고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간에 장소면 where, 시간이면 when, reason이면 why, the way면 물론 같이는 못 쓰지만 얘네 네 명을 대신해서 that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장소면 where, 시간이면 when, reason이면 why를요. 요 단어를 발화해주는 게 조금 더 뽀대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이해되시죠? 근데 어쨌든 그래도 얘네 4명 대신에 that 쓸 수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근데 얘를 쓰시지 말고 관계 부사절에서는 앞에 오는 명사의 범주에 따라서 맞게 요 단어들을 발화해 주시는 게 조금 더 뽀대나게 들린다, 사견이다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the way how까지는 같이 못 써요. the way일 때는 그냥 that을 쓰세요. 그냥 편하게. the way how는 같이 못 쓰신다. 먼저 영작 해보셔야 됩니다. 이곳은 내가 나의 아내를 처음으로 만났던 카페이다. 은는이가 얘 1번 주어겠네요. 그 다음에 등위적 속사, 상관적 속사 없고 단문이라는 거 느껴지시고 그럴 때는 동사가 맨 마지막에 있죠.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다네요. 뭐뭐 이다일 때는 비동사 떠올리셔야 합니다. 이다니까 현재네요. am, are, is 중에서 주어가 이곳이니까 3인칭 단수니까 is 그쵸? 그리고 비동사 쓰였으니까 이 형식 동사에서 시제, 수일치 몇 형식으로 요리할지 바로 동사에서 내뿜어주는 신호탄이라고 했잖아요. 시그널이라고요. 말씀드렸고 그래서 is 당첨됐죠. 두 번째 쓰실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세 번째로서 명사보어가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그 앞에 있는 건요. 싹 다가 카페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네요. 괜찮으시죠? 자 그럼 가봅니다. 이곳은 this
뭐 this place까지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this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다, this니까 is. 그 다음에 카페다, this is the cafe. 자, 장소명사 맞죠? 아까 더 플레이스만 오는 게 아니고 온갖 다양한 장소 개념의 명사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카페. 물리적인 장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나의 아내를 처음으로 만났던 이잖아요. 생략된 요소 있나요? 세 가지만 점검해 보시면 되죠. 주어, 타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이 셋 중에 생략된 요소가 있냐 없냐 보시면 되잖아요. 주어, 을을 다 있네요. 그러면 where로 가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 배우셨던 관계대명사 대시 아니고요. 자, where.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계부사 네 마리 대신에 다 됐을 수 있다고 했죠. 근데 관계부사에서는 that보다는 이 범주에 맞게 그냥 맞는 관계부사를 정확하게 발화해 주시는 게 조금 더 멋들어져 보이세요. 들리세요. This is the cafe where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This is the cafe that 보다는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where. 그 다음에 완전한 문장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영어 문장의 오형식 우리 한국어 문장에서 뽑아내서 쓰시면 돼요. 먼저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점검하실 거잖아요. 주어 있네요. 내가. 그 다음에 동사는요. 만났던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질문 던지세요. 누구를? 있어요? 있잖아요. 생략된 요소 없는 완전한 문장 온다고 했으니까요. 나의 아내를 my wife. 그 다음에 남는 거 뭡니까? 처음으로. 그죠? 핵심 뼈대 하시고 나서 뒤에 추가 질문들. 추가 질문은 대부분 전치사구나 아니면 투부정사가 채워준다고 했던 거. 근데 처음으로 뭔가 시간적인 개념이죠. For the first time 입니다. For the first time. 이게 처음으로 라는 뜻이에요. 괜찮으세요? This is the cafe where I met my wife for the first time. 이렇게요. 괜찮으시죠? 한번 꼭 영작해 보세요. 자, where 대신에 이 관계부사 where의 대용용법으로 that 쓰실 수 있는데 보통 그렇게는 쓰시지 말고 관계부사절일 때는 장소일 때는 where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깔끔하게 발음해 주시는 게 좋겠다. 뒤에 완전한 문장 왔다. 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물리적인 장소였잖아요. 추상적인 것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상적인 거요. 자, 물리적인 장소뿐만 아니고 추상적인 장소 개념에 대한 그때도 관계부사 써야 되는 예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곳이 바로 바로는 그냥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좀 있으면 조금 더 매끄러울 것 같아서 쓴 거예요. 이곳이 바로 당신이 결정을 내려야 할 지점이다. 이거거든요. 바로 볼게요. 이곳이 this 정도로 할게요. this 그 다음에 이다 is 그 다음에 뭔데? 지점이다. the point 되시죠? 포인트, 지점. 물론 물리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추상적인 장소의 개념의 어떤 지점이에요. the point. 그 다음에 당신이 결정을 내려야 할 지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 을, 주어,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가 생략됐냐 안 됐냐 그것만 확인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치사는 없으니까 자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네. 그러니까 만능 연결고리 관계 대명사 that에서 배웠던 that 쓰시지 말고 where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어 문장에서 몇 형식 쓰라고 냄새를 자꾸 풍기고 있어요. 3형식이죠. 주어, 당신이 그 다음에 내려야 할 내려야 할 필요가 있는 그거 좀 넣겠습니다. Where you need 없는 표현 조금 넣은 거예요. need to 결정을 내리다가 make a decision이거든요. 자, need to make a decision.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This is the point where you need to make a decision. 이렇게요. 여기 that 쓰실 수 있거든요. 관계부사 대용용법으로요. 근데 별로 저는 비추입니다.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this is the point where 이 where이라는 소리 써주시는 게 뭔가 조금 좋다니까요. Where you need to make a decision.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뭔가 추상적인 개념 이런 거 있습니다. 다음 예문도 관계부사 where을 쓰셔야 하는 물리적인 장소명사가 아니고 추상적인 개념의 장소명사 가지고 왔거든요. 자, 한번 영작해 보세요. 자, 해보셨죠? 한국어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한국어 문장 속에서 배우셨던 등위 접속사 상관 접속사의 느낌이 없죠? 그럼 단문으로서 주어 하나, 동사 하나가 있습니다. 자, 주어. 나는 간편한 주어 맞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단문일 때 동사가 우리나라 말에서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이제 두 번째에 쓰실 거죠. 자, 2번. 그럼 동사에서 뭐 확인하자고 우리 계속 연습하고 계십니까? 시제, 수일치, 몇 형식으로 요리할지입니다. 시제, 이르렀다 이니까 과거니까 두 번째 수일치 고민하실 필요 없죠? 과거일 때 주어, 수일치 영향 안 받지 않습니까? 그냥 무난하게 과거형 쓰시면 됩니다. 주어와 상관없이요. 자, 그럼 세 번째, 몇 형식으로 요리할 것인가? 인데, 자, 저는 이 이르렀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완전 타동사 reach를 이용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 완전 타동사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문장은 이제 삼형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배우셨던 삼형식 어떻게 되죠? 주어, 완전 타동사, 누구를 무엇을 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무엇을 찾아보세요. 있나요? 이거요? 아닙니다. 이르렀다, 모든 것을 이르렀다. 지금 문장의 전체적인 의미를 보시면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을룰이 없는 거네요. 이 동사하고 어울리는 을룰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무엇을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네, 요거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런 예문 가져와 보았습니다. 동사의 의미에 따라서는 삼형식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를 무엇을 이라는 을룰의 목적격 조사를 가지고 있는 목적어 명사가 안 올 수도 있다는 것. 뭐 때문에요? 동사의 의미의 특성 때문에요. 자, 그러면 완전 타동사 reach를 이용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질문 어떻게 떠올리라는 거냐? 삼형식이라고까지 해놓고서 이르렀다. 어디에? 죠. 이 동사의 의미적 특성상이에요. 자, 그래서 어디에? 단계에 세 번째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 타동사이기 때문에 어디에 하면은 보통은 전치사 쓰셔야 되잖아요. 전치사를 쓰시지 않고 바로 단계 요것만 쓰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요소요. 어떤 단계?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둥근 가로 친 부분을 네 번째로 쓰시게 될 겁니다. 그럼 영작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그 다음에 이르렀다. 과거형이죠. reach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reached 여기 ED 발음했어요. reached 그 다음에 이르렀대요. 누구를 무엇을이 아니고 삼형식임에도 불구하고요. 아시죠? 이르렀대요. 어디에? 단계에 the stage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요소 어떤 단계?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 지금 관계부사 where 공부하고 계시니까 where 쓰실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부사 where의 특징이 뭡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 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제가 이 예문을 준비한 이유를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바로 전 예문이요. 추상적인 개념의 장소명사일 때 where 쓰고 완전한 문장 쓰시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으셨죠? 왜냐면 영어의 관계부사 부분이라고 보이는 그 한국어 문장에서 완전한 문장을 쓸 수 있도록 은는이가 을를 다 있었죠. 근데 보세요. 지금 이 문장은요. 전 문장과 같나요? 은는이가 을를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을는 있는 거 알겠는데 은는이가가 없습니다. 그럼 은는이가가 없으니까 안 써야 하나요? 아니죠. 써야 합니다. 이런 종류의 예문 몇 번 해보셨죠? 우리나라 말에서는 맥락상 알 수 있으면 굳이 한 번 더 안 쓰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로 바꿀 때는 써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게 더 자연스럽고 한국어 문장인지 보세요.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요거대 나는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전자가 조금 더 지금 이렇게 쓴 거예요. 한국어스럽죠. 굳이 내가 쓰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럼 안 썼다고 영어에도 안 써주냐? 이 이슈입니다. 아니죠. 써줘야 합니다. 영어로 바꿔주실 때는 써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에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해하는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어인 나였죠. 그래서 또 한 번 안 쓴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써주면 조금 이상하고 어색하게 들리기 때문이죠. 근데 영어에서 써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됐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는 이 사람 누굽니까? 나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I 써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could 이해할 수 있는 understand 그 다음에 무엇을? 모든 것을 everything 이렇게 한국어 문장에서는 숨겨져 있는 그 요소를 써주셔야 한다는 거. 네, 요거 때문에 요 예문 조금 특별하게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읽어볼게요. I reached 나는 도달했어, 이르렀어. 어디에? The stage 단계에. 어떤 단계? where이라고 발화했으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게 나네. 그래서 I could understand 무엇을? 모든 것을 everything 이렇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I reached the stage where I could understand everything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가져가셔야 할 거 서너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삼형식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도달했다라는 이 동사의 의미적 특성상 뒤에 무엇을 누구를 이 아니고 어디에 이렇게 온다는 거 그거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물리적인 장소뿐만 아니고 추상적인 개념의 장소명사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where 쓰실 수 있고 뒤에 완전한 문장 쓰신다는 거 근데 우리나라 말 문장에서 전 문장 대비 전 문장에서는 완전한 문장을 쓰실 수 있도록 유도해주기 위해서 우리 한국어 문장에서 그 관계부사 부분에서
은는이가 을르리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한국어 문장도 있다라는 거. 근데 우리나라 말 문장에서 생략됐을지라도 요거 때문에 뒤에 표현이 안 된 부분까지 꼭 써주셔야 한다는 거. 서너 가지 가지고 가셔야 할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자, 시간명사가 왔을 때 관계부사 when 써야 되는 예시 보시겠습니다. 너는 너의 아이들이 중학교를 졸업했던 날을 기억하니?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의문문이네요. 현재죠. 그리고 기억하냐라는 일반 동사죠. 주어는 you죠. 그러면은 누가 주어 앞으로 가야 됩니까? do죠. 그래서 do you remember? Do you remember? 너는 기억하니? 질문 던지세요. 뭐를? 나를 the day. 아까는 the time이었는데 말씀드렸죠? the time을 대표로 쓰고 그 다음에 온갖 다양한 시간 명사들 다양하게 올 수 있다니까요. 여기 뭐 추석, 크리스마스, 뭐 holiday 다양하게 올 수 있습니다. 자, the day. 그 다음에 너의 아이들이 중학교를 졸업했던 이렇게 꾸미고 있네요. 주어, 타동사의 목적어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생략되는지를 보라고 말씀드렸죠? 딱 봐도 생략된 요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시간명사네요. 그래서 when 쓰시라는 겁니다. 관계부사 대용용법에 that 쓰실 수도 있는데 뽀대 안 난다고 했어요. 자, 완전한 문장 가겠습니다. 너의 아이들이 your 뭐 kids 쓸까요? your kids 그 다음에 졸업하다 졸업했던이네요. graduated 그 다음에 graduate는 from 씁니다. 어디를 졸업하는 거죠? from 그 다음 middle school 이렇게요. Do you remember the day when your kids graduated from middle school? 이렇게요. 자, 되시죠? 완전한 문장 같습니다. 주어, 그 다음에 여기 해가지고 from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구. 자동사는 전치사가 있어야 뒤에 목적어를 취할 수 있거든요. 어찌됐든 정확하게 보면은 전치사의 목적어네요. 네, 있잖아요. 다 있죠? 그래서 생략된 요소 없다라는 거.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나는 그녀가 나의 생일 파티에 오지 않은 이유를 알고 싶다. 이렇게 됐거든요. 자, 나는 알고 싶다. 뭐뭐 하고 싶다. I wanted to know. 이게 알고 싶다죠. 나는 원한다. 무엇을 알기를. 알고 싶다. 무엇을? 이유를. The reason. 딱 고정되어 있죠. The reason. 그 다음에 그녀가 나의 생일 파티에 오지 않았다. 그녀가 나의 생일 파티에 오지 않았다. 우리 한국어 문장에서도 주어,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생략된 요소 느껴지세요? 생략됐다고 느껴지시나요? 생략된 요소 없죠. 완벽한 문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why 쓰시고 the reason why 그 다음에 영어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추가 질문 있잖아요. 추가 질문 있으면 쓰시는 겁니다. 그것까지 다. she, 그 다음에 오지 않았다. 과거네요. didn't come. 그 다음에요. 어디에? 나의 생일 파티, 그 다음에 여기에 나의 생일 파티까지가 명사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 붙는 거 전치사 쓰라는 신호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에? to my birthday party.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 y 대신에 that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y를 발음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여기 생략된 요소 있습니까? 원래 완전 타동사가 없으니까 목적어가 누락됐는지 여부는 보실 필요 없고 여기 전치사 to 정도 있으니까 근데 전치사 to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다 있잖아요. 뭐 어느 하나 생략된 문장 구성성도 없지 않습니까? 편하게 쓰시면 돼요. 우리 한국어 문장에서 내포하고 있는 거 편안하게 영어 문장 5형식을 잘 대입하셔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I wanna know the reason why she didn't come to my birthday party.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예문이에요. 관계부사 네 번째 how 써야 되는 건데 주의하실 점이 있죠. 이것은 내가 나의 신발을 묶는 방법이다. 이것은 this 뭐뭐이다 is 그 다음에 뭔데? 방법 the way 그 다음에 원래 같으면 위에 있었던 예문들 따라하면 how 쓰시고 완전한 문장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의 신발을 묶는 그런 방법이다. 주어,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다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한국어 문장에서 품고 있는 거 영어 문장의 오형식으로 치환하셔가지고 쓰시면 돼요. 주어, I 그 다음에 묶는 tie 묶었다가 아니니까 tie 그 다음에 무엇을? 나의 신발을 목적어까지 다 있잖아요. My shoes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러나 이거 잘못되죠. 뭐냐면 the way와 how는 같이 쓰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how를 빼시면 되죠. how를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this is the way I tie my shoes 라고 하시던가 아니면 택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this is how I tie my shoes 이렇게 하시던가요. 아니면 요때 쓰세요. 요때
관계부사 대신해서 쓸 수 있는 that 있잖아요. 요때 예일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this is the way that I tie my shoes. 요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계부사 대용의 that는요. 근데 그 where과 when과 why일 때는 걔네 그대로 발음해 주시고 요때는 the way, how를 같이 쓰실 수 없기 때문에 그때 how 대신에 that을 쓰시는 게 그나마 낫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부사 네 마리 배우셨는데요. 내가 꾸미고자 하는 명사가 장소. 그러면 where 쓰시고 어떤 장소냐면 설명해 주시고, 시간 명사면 when 쓰시고 어떤 시간이냐면 하고 설명해 주시고, 이유 그러면 why 쓰시고 어떤 이유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법이면 the way 쓰시고 how 쓰시지 말고 완전한 문장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 뒤에 와야 되는 것은 완전한 문장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고 영작하시거나 회화하실 때 관계부사 네 마리도 많이 애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부사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전달해 드릴 내용은 뭐냐면요. 이 관계부사절에 꾸밈을 받는 앞에 있는 명사들 특징이 뭐였습니까? 온갖 다양한 명사들 중에서 뭔가 그래도 카테고리, 범주화가 확정적이고 고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임의의 명사가 다 올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장소, 시간, 그 다음에 the reason, the way 같은 경우는 그냥 100% 고정이었습니다. 관계부사절에 꾸밈을 받는 명사로서요. 이 관계부사절에 꾸밈을 받는 앞에 있는 명사를 죄송하지만 문법적인 용어 쓸게요. 선행사라고 합니다. 선행사요. 그리고 이 선행사는 관계부사절에 꾸밈을 받는 명사뿐만 아니고요. 세 번째 툴에서 배우셨던 관계대명사절의 꾸밈을 받는 앞의 명사도 선행사라고 합니다. 관계대명사절, 관계부사절의 꾸밈을 받는 앞에 나온 명사를 모두 다 선행사라고 일컫습니다. 여기까지 조금 따라오고 계시죠? 자, 마지막으로 전달해드릴 내용이 뭐냐면 이 관계부사절의 꾸밈을 받는 이 앞에 있는 선행사가요.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지? 무슨 혼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장소명사, 시간명사, the reason, the way 요거 뒤에 형용사절 이끌려면 누구라고 지금 배우셨습니까? 예, 관계부사절이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오늘 관계부사 영상 만들면서 공부하셨잖아요. 얘네들은 뒤에 이렇게 관계부사절이 온다고요. 그런데 혼란을 야기하는 시발점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얘네들 어쨌든 간에 명사입니다. 그러면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절의 대표 중에 대표는요. 세 번째 영상에서 배우셨던 관계 대명사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사를 말씀하시고 무조건 관계부사절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혼란이 야기된다는 것입니다. 관계 대명사절의 꾸밈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되는 어쨌든 명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쪽으로 가실지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혼란은 글 읽으시는 독해에서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런 명사들이 왔을 때 독해는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으로서 관계대명사절이 활자로 쓰여져 있든 혹은 관계부사절이 쓰여져 있든 어쨌든 문법적으로 맞게 이 명사들 다음에 활자로 이미 고정적으로 써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관계대명사절이 왔으면 스텝에 맞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관계부사절이 왔습니까? 얘네들 다음에 스텝에 맞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절의 연결고리 that하고 관계부사절의 연결고리 이 네 마리 싹 다 어떻게 해석하고 넘어가는 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기 선행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시든 여기 관계부사 연결고리든 어떤 선행사냐면 하고 해석하고 뒷부분 여기는 불완전한 문장대로 여기는 완전한 문장대로 스텝에 맞춰서 해석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형용사처럼 해석하셔야겠죠. 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미는 것처럼요. 그러면 혼란이 야기되는 그 시점은 어느 상황에서 그 혼란이 발생하게 되겠습니까? 반대급부로 생각하시면 되죠. 이러한 명사 다음에 이렇게 관계대명사절이든 관계부사절이든 고정이 안 돼 있을 때, 특정이 안 돼 있을 때입니다. 그럼 그런 상황이 언제입니까? 회화하실 때죠. 오늘 예문에서도 하셨던 I reached the stage where I could understand everything. 그거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친구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선행사, 그 중에서도 오늘 the stage 이 단어 가지고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이런 선행사 다음에 그냥 뭐 이거 쓰거나 뭐 아무거나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무거나 형용사절로서
이 선행사들 다음에 나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죠. 왜냐면 똑같이 형용사절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절, 관계부사절이다 라고 할지라도 연결고리 다음에 뒤에 오는 문장의 양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판서 설명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관계대명사는 연결고리 쓰신 다음에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부사절은 연결고리 쓰시고 완전한 문장이 형용사절로 와야 하지 않습니까?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 요거 때문에 같은 형용사여도 뭐 이거 아무거나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괜찮으시죠? 장소명사 왔다고 무조건 관계부사 쪽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이 혼란은 야기되는 것입니다. 얘도 어쨌든 간에 명사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절의 꾸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물론 이 장소명사, 물리적인 장소 플러스 추상적인 개념의 장소, 그 명사도 모두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위쪽으로 갈지, 아래쪽으로 갈지는요, 쉬워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말씀드려볼게요. 위쪽으로 가는 경우요, 관계대명사절, 그러니까 the stage 또는 이 장소명사, 오늘 했던 걸로 하면 the stage, 요거 다음에 관계대명사절 쪽으로 여러분들께서 형용사절을 풀어나가시려면 우리 한국말로 이런 느낌이어야 합니다. 어떤 느낌이어야 하냐면 이 장소명사 the stage로 할게요. 단계잖아요. 단계. 이 단계가 여기서 지금 손 찍었습니다. 이 단계가 누구누구를 무엇 했다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요 두 번째 경우가 또 있어요. 뭐냐면 이 단계를 이번에는 누구 붙였어요? 을을 붙였죠. 이 단계를 하시고 누구누구가 뭐뭐뭐뭐 했다 이런 느낌으로 풀어나가지시면 관계대명사절 쪽으로 가셔야 돼요. that 쓰시고 불완전한 문장 주어 혹은 목적어 혹은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쪽으로 선택하셔서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소명사가 붙였어요. 주격조사죠. 이 장소명사가 무엇을 뭐뭐뭐뭐 했다. 무엇을 뭐뭐뭐뭐 했다. 이런 식으로 형용사를 이끌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요. 혹은 이 장소명사를 목적격 조사 붙였습니다. 이 장소명사에다가 이 장소명사를 그때는 누구누구가 무엇 했다. 이런 식으로 형용사절을 풀어나가셔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세요. 그때는 모두 다 관계대명사절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장소명사에다가 은, 이, 가를 여기다가 붙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용사절은 주어가 또 들어간 형용사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은, 이, 가를 붙여서 주어를 소진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뒷부분은 불완전한 문장인데 어떻게 오느냐? 동사, 목적어가 있게 됩니다. 주어는 없이요. 자, 그러면 이제 응용하실 수 있죠? 이 장소명사에다가 목적격 조사 을을 붙이면요. 이 장소명사를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뒷부분에 형용사절에 목적어가 또 들어간 형용사를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을을 소진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누구누구가 무엇 했다.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의 관계대명사절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명사, 그래서 나는 도달했습니다. 어디에? 그 단계에. 그래서 그 단계가 어떠하다 라고 하시려면 관계대명사절 쪽으로 가셔야 되죠. 혹은 그 단계를 하셨으면 뒤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관계대명사절이 펼쳐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선행사에다가 은는이가 주격조사 혹은 을을 목적격 조사를 한번 찍고서 형용사를 풀어나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부사절 쪽으로 갈 때는요. 이해되시죠? 여기 이 선행사들에다가 은는이가나 을을 같은 거 안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은는이가나 을이 소진이 안 됐죠. 그러니까 관계부사 쪽으로 가셔가지고 주어하고 목적어하고 전치사의 목적어가 온전히 살아있는 완전한 문장을 쓰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럴 때는 이 장소명사가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이 장소명사 시간명사가 장소적인, 시간적인 무대, 배경, 공간의 정도의 어떤 이렇게 멍석을 깔아주는 느낌이고 그 위에서 요 뒤에 나오는 완전한 문장이 이렇게 형용사절로서 꾸며주는 그런 느낌이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나는 도달했다. 어디에? 그 단계에. 그런데 그 단계에서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계에서 말이야. 어떤 공간, 배경, 무대를 그냥 이렇게 깔아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단계에서 말이야.
누구누구가 무엇을 무슨 동사 했다. 자연스럽죠? 연결도 자연스럽네요. 이건 비단 장소명사뿐만 아니고 시간명사도 그렇습니다. 온갖 다양한 시간명사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2002년도 연도도 올 수 있거든요. 그럼 2002년도 이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2002년도에 말이야 우리 모든 국민은 사랑해서 서로서로를 뜨겁게 자연스럽죠? 여기에 주어,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생략된 게 오면은 오히려 더 이상하죠. 완벽한 문장이 와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럼 그 시간명사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누구 갖다 붙여줘야 돼요? 관계대명사 쪽으로 가려면 은는 이 가나 을을 주격조사 혹은 목적격조사를 한번 쿵쿵 찍고 이쪽으로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때 여기와의 관계가 자연스러워야 하지요. 2002년 했습니다. 그런데 그 2002년 여기서 주어 소진했죠. 그럼 여기에 주어가 들어간 형용사절 이끌 수 없다는 겁니다. 부자연스러워요. 그럼 2002년 목적어 소진했죠. 그러면 여기에 목적어가 들어간 형용사절은 올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 느낌 정도만 한국말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걸로 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판서하지는 않고 이 음성으로 말씀을 드림으로써 예문을 가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한국말로 해볼게요. 그런데 그 2002년이 만들어져서 우리 국민을 하나로. 자연스럽죠? 여기서 누구 안 들어갔습니까? 주어도 안 들어갔죠? 은느리가가 붙는 주어 안 들어갔잖아요. 여기서 주어를 소진했기 때문에 이번에 을을 소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2002년 우리 모든 국민은 기억할 거야. 여기 주어 동사 들어갔네요. 목적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쪽으로 갈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시겠죠? 여기 선행사에다가 주격조사 은느니가 혹은 목적격조사 을르를 찍느냐 안 찍느냐에 갈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찍든 안 찍든 찍으면 이쪽 뒤에 관계대명사절과 논리적, 내용적 매끄러워야 하고요. 안 찍으면요 여기 관계부사절의 내용과 논리적인 요소가 자연스러워야 하겠지요. 자, 여기 선행사 이 부분에 나오는 명사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관계부사절의 꾸밈을 받기에 전혀 하자가 없는 명사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기 요 선행사 자리에 탐이라는 사람 명사가 왔다고 쳐보세요. 사람 명사요? 그럼 사람 명사 다음에 where, when, why, how 쓸 수 있나요? 아예 입구 컷이죠? 얘네들은 아예 논외가 돼버립니다. 그때는 무조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가 생기지 않겠죠, 전혀. 그러니까 이렇게 가냐 혼란이 야기되려면 앞에 있는 선행사가 관계부사절의 꾸밈을 받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명사들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회화하시는 가운데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목적어, 이 선행사들을 형용사절로 조금 더 보충해서 꾸며야 하는 그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때 장소명사, 시간명사, 이유, 방법이니까 무조건 이쪽으로 간다?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쪽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유념하셔야겠죠. 중요한 건 그겁니다. 장소, 시간명사. 물론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요거는 그냥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장소, 시간명사. 가. 그러면 뒤에 주어 없어야 돼. 그러니까 누구누구를 무엇을 목적어 뭐뭐뭐 했다. 라는 그 불완전한 문장이 형용사로. 이 장소명사, 시간명사를 여기서 목적어 소진했으니 뒤에 목적어가 또 오면 안 돼. 그러니까 누구누구가 뭐뭐뭐 했다라고 얘를 꾸며주고 싶으실 때. 그리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면 이 경우일 겁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좀 중요해요. 이런 명사 하신 다음에 이런 명사는 관계부사에서만 배웠는데 그러니까 이쪽으로 무조건 간다. 근데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닐 수도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 어떤 느낌일 때 이쪽으로 가야 되고 어떤 느낌일 때 이쪽으로 형용사절을 풀어내야 될지 그 느낌 잡아드리려고 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복습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